블락이란 단어부터 나옵니다. 블락은 레고 블럭 하는 것처럼 당연히 덩어리란 뜻입니다. 1번 덩어리에서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건축용 덩어리니까 건축용 자재나 블록이란 뜻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는 기획도시가 아직은 많이 없지만 외국은 대개는 기획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가 형성이 되면 도로하고 도로 사이 이렇게 네모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스펙 투 블럭 인 스턴 요랩 이렇게 쓸 때 두 블럭을 가세요 하면 두 블럭을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쓰는 것이고, 3번은 동그라미 하나 해서 블락이라는 단어는 되게 막다라고 많이 있습니다. 앞에 큰 덩어리가 있으면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배구에서 어떤 사람이 스파이크를 때리면 앞에서 방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블락킹을 하죠. 그래서 블락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특히 동사 뜻입니다. 1번 들판에 거대한 콘크리트 뭐가 있다. 두 번째, 블록 주위를 산책합니다. 세 번째, 블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ed가 붙어 있으면 동사 뜻이겠죠. 네, 동사 뜻일 때는 방해하다 등등의 뜻입니다. 블락을 했습니다. 블로우란 단어는 바람이 불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다른 어원이라고 되어 있죠.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바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주먹을 한번 치달아 할 때 블로우란 단어를 잘 씁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학 관련 지문, 즉 뭐 지칭 대상이라든가 또는 심경 분위기라든가 이런 문학 관련 지문에서 아마 주먹으로 때린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바람이 그의 모자를 날리다. 가슴에 심한 타격, 가격을 받고. 바디입니다. 바디는 당연히 어떻게 알고 있는데, 몸이라고 알고 있는데, 데드 바디란 말을 쓰지 않아도 몸이 되는 이유를 말로만 설명을 할게요. 영어는, 서양은 몸하고 마음을 따로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내 몸 만지지 마 그러면 몸이라는 것은 내 전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바디는 마인드하고 떨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바디 하나만 쓰면 영혼이 없는, 즉 죽은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몸은 그럴 수는 없죠. 사물의 주요 본체나 물질이라는 뜻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모여 있는 것을 공동체나 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실제로 바디도 신체라는 뜻이기 때문에 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 것처럼 국어나 영어나 똑같이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 같은 것을 바디라고 쓰고, 특히 학부모 모임이나 회사에서 간부 모임 같은 것을 바디라고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18번 지문에서 뭐 학생회에서 뭐 알려드린다, 그때 바디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실제로 경찰은 지하실에서 몸을 찾았다. 이상하죠. 그대로 외워야 돼. 왜곡 몸 하면 안 됩니다. 네, 외부 물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밑으로 가시면 watchOut은 말을 할 때 더 잘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캐리는 취급하다라는 뜻으로 가게에서 이거 팝니까? 라고 말할 때 되게 잘 쓰는 표현이고요. 캐치는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즉 잡다의 의미를 생각하면 10대 연관될 수 있다라고 하지요. 넘어가서 첫 번째 별표입니다. 보드는 무슨 뜻이라고? 판이야, 판. 다 판이야, 판이. 네, 판은 전부 다 보드입니다. 보드 타고 다니는 애들 스케이트 보드라고 하죠. 판자, 게시판. 게시판 영어로 이렇게도 쓰죠. 게시판에 보면 앞쪽으로 뭐가 박혀 있어? 이렇게 되면 자국이 있죠. 그럼 자국 이렇게 남습니다. 그죠? 우리는 구멍이라 할 텐데 얘네들은 뭐라고 불러? 총알 구멍. 이상한 애들이야. 뭐 생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OMR 카드에서 시커멓게 색칠하죠. 그죠? 시커멓게 색칠하지.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총알 자국. 이상한 것들이요. 어? 네, 되게 좀 사고방식이 희한한 애들입니다. 맨날 총 쏴고 이렇게 인디언 죽이니까
아무튼 이런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게시판은 그래서 블루팀 보도를 하는 이유가 총알이 들어간 자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한 애들이죠. 그다음에 판에 오르다, 즉 기차에 탑승, 배에 오르다, 비행기 오르다, 전부 다 같이 씁니다. 전부 다 보드예요. 특히 온 보드라 그러면 탑승 중인입니다. 또는 한 단어로 어보드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회의용 탁자를 그대로 가르쳐서 이사회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해서 식사나 식대라고 될 수도 있는데 4번 같은 경우는 가끔씩 아까도 말했다시피 문학 관련 지문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데 4번 같은 경우가 나오면 해석하기 되게 힘들겠죠. 자, 이대로 그대로죠. 게시판. 그 다음에 저 다음에 동사들이니까 탑승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대로 외우면 돼. 이 모양 그대로 외우라고. 그 다음에 방과 식사, 식대 이렇게 되죠. 보드라는 단어는 뜻이 되게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기본 개념은 전부 다 뭐다? 판때기에 올라가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바더란 단어는 귀찮게 하다라는 뜻인데 뒤에 토부동사 나오면 뭐하게 귀찮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라고 쓸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더 다음에 토가 나오면 수고스럽게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바더란 단어는 괴롭히다. 두 번째는 감사 인사도 개의치 않았다. 구태여 수고스럽게 하지 않았다. 뭐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브랜치 첫 번째 뜻은 나무 줄기. 이 줄기라는 아유 말이 안 나와요. 한자를 그대로 따가지고 지점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학원에서 그 뭐 염주동 지점 할 때 염주 브랜치 많이 쓰거든요. 그 브랜치란 말이 나무 가지란 뜻이면서 확장했다는 그런 의미로 살펴보시면 되겠고 은행에서도 뭐 국민은행 염주동 지점 할 때 근데 실제로 그 지점이란 말은 브랜치란 말로 잘 쓰니까 브랜치라는 단어를 저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리학은 의학의 한 분야이다. 슈퍼마켓 체인은 시내에 지점을 낼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코스는 무슨 뜻을 알고 있는데 첫 번째? 네, 그렇죠. 코스의 명사 뜻으로 주의 명분이란 뜻이 있는데 이때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이유입니다. 정치적이나 종교적이나 신념을 가지고 이 일을 왜 하는데 내 목적이 뭐야 할 때 쓰는 단어로 대의입니다. 대의 명분이라고 잘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유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약간 뜻이 조금 발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정의라는 이유 문제 없죠. 정의라는 명분, 정의라는 믿음, 정의라는 신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hoos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고르는 것이므로 까다롭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은 아마 pick이라는 단어를 듣기 위해서 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choos는 많이 못 보일 것이고. 자, 그 다음이죠. 네,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바운드의 별표를 하겠습니다. 바운드는 원래 뜻이 뭐라고? 바인드가 뜻이 뭐라고? 묶다. 그래서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 바인드 노트? 안 들어봤어요? 이게 바인드 노트야. 노트 중에서 이렇게 스프링으로 묶어진 노트를 보고 전부 다 바인드 노트라고 해요. 바인드 노트가 아닌 것은 여기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풀로 발라져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스프링이 있는 노트를 보고 전부 다 바인드 노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바인더라고 하면 A4를
묶을 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묶는 것이죠. 바인더, A4 바인더라고 하면. 그래서 바인더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원래 바인더가 이런 뜻인데, 그래서 바인드의 과거 분사형인 것 같죠? 바인드, 바운드, 바운드. 그래서 묶어져 가지고 꼼짝할 수 없이 뭐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번 이대로 해야 돼. B 바운드 to 부정사. 1번 2번이 다 같은 뜻이. 1번하고 2번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뜻이 1번 뭐 해야 한다, 2번 못 말 것이 확실하다. 비슷하죠. 그쪽으로 향한다 이 말이야. 묶여서 꼼짝도 못해서 그 to 부정사의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모양을 외워야 합니다. 바운드 다음에 뭐가 나오면? 포가 나오면 뭐뭐로 향하다는 뜻이고, 포라는 단어는 뒤에 목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를 쓰면 이런 것도 많이 봤죠? 뭐뭐로 향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로 더 잘 알고 있을 거냐면 이거를 더 잘 알고 있죠. 바운더리.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겠습니다. 바운드라는 단어도 굉장히 뜻이 많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모양을 잘 외워서 뜻을 구별하시면 되니까 그 모양을 잘 구별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법적으로 이런 질문에 답할해야 한다. 의무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 확실합니다. 바운드 포 똑같이 외워야죠. 모스크바 행 비행기. 다시 봐. 바운드 S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네. 무조건 명사 뜻입니다. 형용사는 S가 붙지 않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바운드는 만약 S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명사 뜻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바운드리스. 경계가 없는 것이므로 무한하다. 캠페인 첫 번째는 들판에서 막 이렇게 뭐 소리를 치는 것을 보고 캠페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공세나 공격, 두 번째는 사회적 운동 또는 선거 유세. 저는 선거 유세로 가장 많이 보는 것 같네요. 자, 군사 공격, 선거 유세 운동.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외워서 밀리터리 캠페인이라고 외우면 되겠죠. 꼭 그렇게 외워야 돼. 단어를 외울 때는 하나만 외우니까 여러분들 해석을 못하는 거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독해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므로 앞에 있는 단어를 통째로 같이 외우면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풀 독해도 이런 부분이 소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퀘스트 발표합시다. 던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번일 때 가장 잘 나오는 예문이 시제라는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20년 동안 로마의 영토를 기껏 넓혀놨더니 로마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힘이 세져서 무서워합니다. 로마의 귀환을 하려고 늙어서 가려고 했더니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하니까, 특히 로마 사람들이라기보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너무 무서워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의 조국하고 전쟁을 벌릴 참이에요. 전쟁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어떤 군사가 자기도 모르게 강물에 그냥 물을 담궈서 이 강을 건너게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때 쓴 말이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썼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사위라는 단어를 다이스라고 더 많이 알고 있죠. 네. 다이스는 복수형이야. 다이가 단수입니다. 한대 주사위. 주사위는 되게 여러 개를 던지거든요. 그때는 복수가 되면 다이스가 됩니다. 원래 주사위는 2개 던지거든요. 잘. 그다음에 그림자 따위를 들이우다는 모양을 이대로 외워야 돼. 통째로 나옵니다. 통째로, 꼭 통째로.
그래서 1번 뜻이 되고요. 2번 뜻은 틀 속에 던져 넣는 것이니까 주저하다라는 단어가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브스라는 단어는 독일어라고 합니다. 영어로 쓸 때는 캐스트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알고 있는 캐스팅이죠. 밑에 그대로 밑줄 쳐. 캐스터 섀도우 온, 그늘을 들이우다. 기브스, 캐스팅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별표전 단어들은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잘 익혀두시기 바라고, 밑에 왓치아웃으로 내려갈게요. 콜렉트라는 단어는 모은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하다는 뜻이므로 나중에 요금을 징수하게 되는 수신인 분담입니다. 저도 막 이상한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 받으면 우리 애들, 여자친구 없는 애들, 군대 가가지고 나한테 막 전화합니다. 되게 불쌍한 애들이죠. 학원생한테 전화한다고 할 말도 없는데 군대에서 퀄리티 콜로 많이 못해. 그다음에 칼럼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무슨 뜻이라고? 기둥이라는 뜻이야. 기둥은 이렇게 생겼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행이 아니고 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보고 칼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칼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된 것 같네요. 문제 풀어와 옆에